한겨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반쯤만 덮고 있었다. 은성사진관이라는 글씨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바람에 들린 종이 문짝이 기름 묻은 소리를 냈다. 이명우는 셔터를 올리며 한번 오래 습관처럼 가게 안 인화기 두드려보고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노란 빛이 켜지고서야 비로소 가게가 잠에서 깨어났다. 벽에는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사진들이 빽빽했다. 각기 다른 웃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사장님, 문 여세요. 골목 끝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열지. 들어오려면 들어와. 은성사진관 맞은편 국수집을 하는 서 여사가 문구멍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명호 씨, 오늘도 스캔 맡긴 거 있어요. 어제 손님이 옛날 앨범 들고 와서는 디지털로 해달라더라고. 그 사진관 아저씨 손이 제일 야무지다나. 한번 보자고 가져와. 서 여사가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자 가게 안엔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이명우는 늘 하던 대로 어제 들어온 필름 봉투부터 확인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들 사이 손때가 유난히 눅진한 회색 봉투 하나가 눈에 발렸다. 글씨가 흐릿했다. 선화 1988.9. 옆 칸에는 다음 달에 찾으러 올게요 라고 덧쓰기 돼 있었다. 이 봉투가 왜 여기 있지? 이명우는 뒤통수를 긁었다. 오래전 봉투가 인화대 뒤편 틈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오늘 손에 잡힌 모양이었다. 그는 고무줄을 풀어 필름을 꺼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현상액과 정착액을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보자, 선화 씨. 약품에 필름을 담그고 물로 씻겨 내리자 역광 속에 작은 사연들이 떠올랐다. 첫 번째 것에는 1988년 가을 하늘 아래 골목 대문 앞에 선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자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웃으며 손을 뻗었다. 두 번째 컷에는 아기가 입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세 번째 컷에는 하얀 이불 위에 누운 아기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 컷에는 사진관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배경을 보니 분명 자기 가게였다. 사장님, 사진 잘 나와요? 라고 묻는 듯한 표정과 포즈들. 필름 가장자리에 햇빛이 스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걸 놓쳤구먼. 이명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습관처럼 첫 번째 프린트를 시험 인화하고 노광을 조정했다. 사진이 물 위에서 천천히 올라올 때마다 오래 접어둔 편지를 다시 펴는 기분이었다. 젊은 남자는 허리춤이 군인처럼 꼿꼿했고 여자는 길게 따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주변은 밝았다. 이명우는 사진 뒷면에 은성사진관 스탬프를 찍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정오 무렵 낡은 유리문이 덜컥 열리더니 단발머리 여자가 들어왔다. 사진 맡기러 왔어요. 그녀는 카운터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그대로네요. 그대로 남아있게 하느라 애 좀 먹었지. 이명우가 웃으며 봉투를 받았다. 아가씨는 이름이? 아가씨라니. 35입니다. 한지수예요. 외할머니 장롱에서 찾은 필름인데 뭐가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라도 현상해 봐야지. 이명우는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물었다. 외할머니 성함이? 이선아요. 왜요? 이명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는 방금 뽑아내어 말리고 있던 인화지를 바라보았다. 선화 1988.9. 그 뒷면을 다시 읽는 동안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혹시 선아 씨 이 골목에 사셨나? 네, 예전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딸의 딸이에요. 왜요? 잠깐만 기다려. 이명호는 말린 사진들을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어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선아 씨가 다음 달에 찾으러 올게요 하고 맡기고 사라진 사진이라네. 날짜가 1988년 가을이야. 내가 그걸 오늘에서야 꺼내봤어. 한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인화지를 한 장씩 넘겼다. 어머 할머니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웃음과 그녀의 눈매가 닮아 있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얼굴이었겠죠? 마지막 사진을 넘긴 순간 지수의 손끝이 멈췄다. 이건 외할아버지. 남편 되시는 분이 군복무 마치고 막 돌아왔나 보지. 이명호가 말했다.
표정이 다 그렇잖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표정. 지수는 오래 숨을 반납하듯 웃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이 사진들 가져가도 되죠? 그럼. 원래 가지고 가야 했지. 이명호가 봉투를 내밀며 덧붙였다. 근데 지수 씨 혹시 외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 엄마가 자주 찾아뵀었는데 작년에 엄마가 먼저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도 있고 모르는 날도 있어요.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명호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저 사진 할아버지에게 한번 보여줘. 그리고 반응을 내게 알려줘. 사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랫동안 봐왔지만 아직도 나는 가끔 모른다네. 지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저녁에 다녀오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이명호는 인화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셔터 틈으로 들어온 빛에서 먼지가 춤을 추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번져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돌잔치 케이크 위 촛불을 부는 아이들, 졸업식 날 따뜻한 새 교복 냄새, 신랑 신부가 어색하게 포즈를 잡던 순간 흑백 증명사진 앞에서 30번은 고개를 다시 드는 구직자. 그 중에도 몇몇은 끝내 찾아가지 않았다.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살다가 사진을 잊는 것은 살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해질녘 유리문이 다시 열렸다. 지수였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사장님, 보여드렸어요. 어르신 반응은? 처음엔 그냥 종이쯤으로 보시더니 이 사진. 지수가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아기를 번쩍 드는 사진이요. 그걸 보더니 손가락으로 아기 볼을 톡 건드리셨어요. 종이를 만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볼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정화라고 하셨어요. 외할머니 이름. 그랬구먼. 이명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다음 사진 보면서는 웃다가 울었어요. 이거 내가 찍었다고 하시길래 아니에요.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아기를 웃게 한 건 내가 했다고 그 말에 제가 그만. 지수는 코끝을 문질렀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도 고맙지. 사진이 제 시간 찾아가는 걸 오랜만에 내 눈으로 봤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사장님 혹시 사진관 오래 더 하실 거죠? 글쎄다. 이명호는 낮은 웃음을 흘렸다. 건물주가 올해까지만 보자고 하네. 손님도 줄었고. 요즘은 다들 폰으로 찍고 폰으로 있지. 인화는 번거롭다고 생각하니까. 저는요 번거로운 게 좋아요. 번거롭다는 건 시간을 썼다는 뜻이잖아요. 지수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이 한 번만 더 번거롭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엄마 앨범 들고 올게요. 그것도 스캔 말고 인화하고 싶어요. 한 장씩 천천히 넘기게. 그래. 이명호는 짧게 답했다.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다. 번거로운 일, 그게 자신의 직업의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 뒤 이명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연락 두절 태그가 붙은 두꺼운 봉투였다. 남일환 2001.3. 옆칸에 조그맣게 아버지 퇴원이라고 메모가 있었다. 그 메모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했다. 사진 속에는 환한 병실, 창가에 꽂힌 카네이션,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는 갑자기 전화기를 들었다.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닿을 때가 있었다. 마을 온라인 게시판, 동창회 카페, 과거의 전화번호부 PDF 번거로운 일의 연장선이었다. 여보세요. 혹시 남일환 씨 아드님 되세요? 여러 차례의 우회 끝에 한 목소리와 연결됐을 때 이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관 사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래전에 맡기신 사진이 있는데요. 못 찾아가신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인가 보네요. 그 사진 저희 집엔 없어요. 어머니가 그 해에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거기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갇혀 있었지요. 남자는 그 주말에 사진관으로 왔다. 이명호는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사람은 사진을 잊어도 사진은 사람을 잊지 않더군요. 남자의 눈이 젖었다. 이 사진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왜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는지 알겠네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호는 가게 불을 덜 끄고 강의용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토요 인화교실이라고 크게 쓰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사진 한 장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접이식 의자 6개를 꺼내고 구식 확대기 옆을 치웠다. 다음날 골목 게시판과 동네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자 의외로 금세 신청이 찼다. 우리 아이 돌사진을 종이로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직접 자른 증명사진을 거실에 걸고 싶어요. 폴더폰 시절 사진 살려보겠습니다. 첫 수업날 아이부터 노인까지 6명이 좁은 가게를 채웠다. 이명호는 손가락을 비벼 현상의 순서를 설명하고 인화지가 물속에서 서서히 떠오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사진은 눈앞에서 생길 때 제일 살아있습니다. 지나가면 똑같은 종이지만 처음 떠오를 때만 여러분 것이에요. 아이 하나가 물었다. 사장님, 왜 사진은 하얀 물에서 나와요? 그 물이 아직 아닌 것에서 이미 그런 것으로 넘어가게 해주거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람도 가끔 그런 물이 필요하지. 수업이 끝나고 참가자 중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 이건 제 아들의 군대 사진인데요. 당시 받은 필름이라네요. 아들놈이 요즘 애들 핸드폰으로만 보여줘서 제 손으로 한 장 빼보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빼봅시다. 이명호는 고무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손에 묻는 냄새가 오래 갑니다. 그 냄새가 사진을 오래 기억하게 하죠. 노인은 곱게 떨리는 손으로 인화지를 물 위에 흔들었다. 사진이 떠오르자 그는 숨을 들이쉬고 멈췄다. 아이고 이놈이 참. 낮고 둥근 탄성이 바닥을 탔다. 그 소리가 사진관을 채웠다. 이명호는 고개를 숙였다. 사진은 오늘도 누군가의 시간을 데려오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명호 자신의 사진은 늘 부족한 채였다. 집안 장롱 서랍에는 아들의 돌사진 2장과 초등학교 입학사진 1장이 전부였다. 그 다음 사진들은 없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아들은 20살에 서울을 떠났다. 대학을 간다며 대구로 내려가고 그 뒤로 연락의 간격은 점점 길어졌다. 모시던 어머니 장례식 때 다녀간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 어쩌다 뉴스에서 대구 지명만 나와도 가슴 한쪽이 시큰했지만 먼저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다. 사진을 건네는 일에는 능숙했지만 말을 건네는 일은 서툴렀다. 그날 밤 고요한 가게에서 그는 인화지 뒷면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글씨를 썼다. 성호야. 내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든 아버지는 여기서 시간을 지킨다. 언젠가 내 웃는 사진을 다시 내 손으로 뽑고 싶다. 그는 봉투에 그 종이를 넣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생전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호야. 은성사진관 아버지다. 내가 찍은 사진 종이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르렴. 국수집은 여전히 국물 맛있다. 답장은 그날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대신 토요 인화교실은 주마다 사람들로 채워졌다. 누군가는 말없이 사진만 뽑고 갔지만 누군가는 한 장 한 장 사진 뒷면에 이야기를 적었다. 이날 장롱 위에서 떨어졌음. 울었음. 엄마가 웃음. 아빠의 첫 운전. 신호 2번 어김. 우산 하나 어깨 둘. 종이는 잊지 않았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날 유리문 앞에 검은 우산이 멈췄다.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행색은 단정했지만 어깨는 약간 갸웃했고 눈매는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아버지. 그가 먼저 말했다. 이명호는 답 대신 슬며시 웃었다. 성호냐? 네. 아들은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우고 한참 동안 가게를 둘러보았다. 냄새가 그대로네요. 그래. 기름 냄새, 약품 냄새, 종이 냄새. 이명호는 성호의 얼굴을 천천히 보았다. 내 얼굴도 그대로다. 좀 마르고 눈가 주름이 늘었지만. 아버지 문자 받았어요. 성호가 말끝을 눌렀다.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왔어요.
올 시간이 지금 같아서. 와줘서 고맙다. 이명호는 카운터 뒤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성호에게라고 적힌 봉투. 아들이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있는 사진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새로 적은 작은 쪽지. 성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이건 엄마가 찍은 거네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래, 내가 더. 이명호는 말을 다 잊지 못했다. 대신 넌지시 인화대 쪽을 가리켰다. 우리 한 장 뽑을래? 지금요? 그래. 내 현재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를 카메라에 한 컷씩 담았다.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겹쳤다. 인화지 위로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둘은 동시에 웃었다. 말로는 못 붙인 시간이 물 위에서 잠시 한 몸이 되었다가 종이 위에서 마르며 제자리를 찾는 기분. 아들은 사진 뒷면에 짧게 적었다. 우리가 다시 맞춰보기로 한 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이명호의 손놀림은 더 또렷해졌다. 건물주와의 계약은 결국 연장되지 않았고 사진관은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는 서둘러 다른 작은 공간을 알아봤다. 주방을 개조한 2층 원룸 하나. 창이 넓고 우빛이 잘 들었다. 간판을 새로 달았다. 은성 사진실 다시. 간판 글씨는 아들이 그려주었다. 다시라는 두 글자를 너무 두껍지 않게 쓰려고 성호는 여러 번 지우고 썼다. 첫날의 손님은 한지수였다. 그는 외할머니 앨범의 마지막 빈칸에 이명호가 뽑아준 1988 가을 가족 사진을 끼워 넣었다. 사장님, 오늘은 계산 말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말해봐. 외할아버지 요양병원에 작은 전시를 하고 싶어요. 환자분들이랑 가족들이 볼 수 있게요. 제목은 제 시간. 각자 한 장씩 가져오게 해서 벽에 붙여놓고 이게 자기 제 시간이었다고요. 좋다. 이명호는 흔쾌히 답했다. 같이 준비하자. 우리가 늘 하던 일처럼 번거롭게. 요양병원 벽에 사진들이 하나둘 붙었다. 첫사랑과 찍힌 흑백 사진, 군대 부대 배치표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 첫 월급으로. 산 신발을 들고 있는 20살의 손. 각 사진 아래엔 누군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붙었다. 이날부터 나는 스스로였음. 한 번도 못 본 아빠의 젊은 날. 엄마의 어깨에 내가 젖먹던 어깨. 벽 앞에서 어떤 할머니는 자기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이때 몇 살인 줄 아나? 23이야. 말끝에 웃음이 묻었고 주름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전시 마지막 날 이명호는 요양병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겨울에 발견했던 선화 1988.9 봉투를 떠올리며 사진은 그렇게 누군가의 제 시간에 늦게라도 도착해 줄 수 있구나 생각했다. 골목 사진관이 사라져도 사람들 손 위에서 사진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자기 역시 늦게라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 다시 제 시간에 서볼 수 있겠구나 하고. 가을이 돌아왔을 때 이명호의 작은 사진실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인화 모임이 열렸다. 국수집 서 여사도 와서 오랜 단골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하고는 국물 비법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한지수는 틈틈이 병원 전시를 이어갔다. 남일환 씨는 한 달에 한 번 사진실로 와 아버지 사진을 닫고 사장과 커피를 마셨다. 성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사진실에 들러 사진 뒷면에 날짜를 적고 가끔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느 날 이명호는 새로 오픈한 스캐너 옆에 작은 팻말을 붙였다. 스캔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를 사랑합니다.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웃었다. 그리고 대부분 두 가지를 다 맡기고 갔다. 파일로 저장하고 종이로 남기게 해달라고. 밤이 되어 셔터를 내리기 직전 이명호는 사진실 중앙에 놓인 작은 인화대에 손을 얹었다. 종이, 물빛, 손. 네 가지가 모이면 언제든 한 장을 꺼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에 기둥처럼 세워졌다. 문을 닫으며 그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다. 제 시간이다. 대답하듯 어딘가에서 초침 소리가 따라왔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손목에서,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누군가의 오래된 봉투 속에서 작은 진동으로 퍼져나갔다.
사진 한 장이 떠오르는 시간만큼의 침묵 뒤에 이명호는 다시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내일 또 열기 위해서.